네, 똑똑똑 투자 본능을 깨웠던 4월 한 달간 어떻게 됐을지 오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성호주린이, 민소주린이 이 두 주린이가 5명 고수에게 참견을 받으면서 4월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쳤는데요. 과연 오늘 승자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매니저님들 중에서 1등은 누가 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소주린이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트에는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한 종목 빼고는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중에 사이맥스도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회복된 모습이고요. 어제 새롭게 담았던 삼강 MNT 0.98% 플러스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성호주린이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주린이의 포트에도 4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청자 종목으로 담았던 종목이죠. 한탑이 플러스 9%를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위로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주린이의 수익률 격차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볼게요. 네, 민소주린이 3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29%고요. 성호주린이는 마이너스 10%대에서 마이너스 7.92%로 확 올라오면서 수익률 격차는 37%로 4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 하나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매니저분들의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규 고수의 포트폴리오 짚고 갈게요. 황태규 고수의 포트폴리오 5종목이 꽉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보브 반도체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맥스 플러스 1%, 이건홀딩스 플러스 3%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4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ENF 테크놀로지 0.71%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플러스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매니저들의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최종 1위는 고강현 고수님이 플러스 55%대로 1등을 차지하셨고요. 2위는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간 금강철강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플러스 70% 1위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코스모신 소재, 오늘 출연하는 김민성 고수의 종목이었죠. 플러스 18%로 2위를 하고 있고요. 3위는 동원수산, 플러스 15%입니다. 네, 전참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 4월 한 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참투 출발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참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두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달은 확실히 적응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을 하면서 다음 달 꼭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참투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황태규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결과는 바로 그래도 제가 마이너스 한 자릿대로 마무리했다는데 의의를 네.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또 화면을 봤는데 역시나 고강현 매니저님의 이 금강철강 정말 금강불개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일단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되신 고강현 매니저 먼저 연결해서 축하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강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4월달 1등에 그리고 종목도 네. 1등, 3등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소감이 대단합니다. 어떠신가요? 4월달 1등. 네, 4월달 시장도 사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나름 좀 들어갔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선방했고 동원수산이라든지 또 금강철강 네.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먹거리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이제 이치한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테마 장세 중에서도 종목을 고르는 뭐라 그러죠? 선구안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우리 네. 고강현 고수님. 5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5월 달에는 지금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그동안에 많이 억눌렸던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 수급 측면에서 이제 많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소액이긴 하지만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고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쪽에서 즉 선물이라든지 옵션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좀 매도 하락 방향의 매도 일변도라고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좀 상승 방향으로 좀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과 또 옵션 쪽에서의 그 외국인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선물 주식 시장도 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예. 5월 달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게 좀 우리가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5월 시장은 4월보다 되게 좋게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오늘 제주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도착하셨나요? 1등 여행 가신 건가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고 그래서 또 주말에는 또 좀 밭에 조금 이제 또 이렇게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네. 관리할 게 있어서 또 좀 자주 좀 내려오는 편입니다. 네. 제주도 오늘 날씨 좋은가요? 지금은 그렇게 날씨 좀 약간 보슬비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이슬비, 보슬비 이런 비들이 약간 좀 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비가 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달 1등을 하셨으니까. 예. 또 미를 간다고 어제 그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곡물 재배를 하러 가신 건지. 그래서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갑자기 게임 중하다가 갑자기 곡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거의 뭐 이제 컴투스 밀 정도의 느낌이었다. 밀 어비스 네, 말씀하시고 밀어비스였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고강현 그러면은 교수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들 인사드려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등을 하신 고강현 매니저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니저님도 얘기를 해주듯이 4월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 시장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 황태규 매니저님 나오셨기 때문에 4월 한 달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먼저 황태규 매니저님, 4월 한 달 어떠셨습니까? 4월 뭐 현실적인 평가로서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시장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사료, 비료, 식음료 관련해서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이루어졌고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잠자는 형태의 그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또 윗골에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고 차라리 상고하저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눌림 형태에 들어왔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좀 어려운 장이었는데 이번 4월 달을 경험을 해서 5월 달을 한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민성 교수님은 4월달 초반 한 중반까지는 안정성을 고려하시다가 후반에 막판에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막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어떤 전략이었나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혼조세가 있었고 맞습니다. 장세에 대한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이럴 때는 또 이제 방송 특성상 장중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방향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차 남았을 때 좀 코스모 신소재나 한신기 같은 종목으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종목 2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거는 4월은 사실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이제 처음으로 포트 편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작했던 달인 것만큼 한 달 잘 적응을 하고 5월에는 또 더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은 워낙 누가 뭐라건 대응이 어려운 장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순환을 좀 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있었다 보니까 또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거기서도 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많은 이제 고수님들이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5월에는 더 치열하게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민성 교수님은 한 달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한 건데 이제 한 달을 다 한 거는 이번 달 그래도 이제 족적을 코스모 신소재로 강하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자, 5월에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 네. 5월에 꼭 한번 1등을 하셔야죠. 네. 저도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요? 저를 이기실 건가요? 이제 이겨야죠. 이제 한 달 적응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5월달 네.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진짜. 하면서 4월간 어떻게 담았을지 저희들 포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 포트 한 달간 제 포트 제가 이겼으니까 그럼요. 제가 이겼으니까 제 포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 한 달간 보니까 23종목을 담았더라고요. 그중에서 마이너스 났었던 종목이 7개 그리고 플러스 됐던 게 16종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신흥 SEC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황태규 교수님의 종목이었는데 신흥 SEC랑 엮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2차 전지 그중에서 6.91% 올랐던 신흥 SEC 다음 주에도 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도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신흥 SEC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2차 전지와 다르게 추세를 좀 변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5월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고,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움직이려면 정확한 시기는 저는 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좀 움직임이 전반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신흥 SEC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 5월 달에도 한번 간다고 하니까 네. 꼭 다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담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증시 일정, 다음 주 증시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김민성 교수님. 네.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해외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 100% 다 반영이 되진 않을 수 있어서 좀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호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좀 계속해서 대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외인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비교적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제 좀 시장이 회복한다고 하면은 단기 모멘텀으로는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다른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먼저 일어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제가 여쭤본 종목들이 네. 다 5월 달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네요. 더 가져가도 되고 나중에 또 5월에 전참투가 됐었을 때 한번 받아볼 만한 종목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포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 성우주린이 패배자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자의 포트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패배자의 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받아쓰기, 우리가 이제 5단 노트를 해야 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한번 5단 노트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민소 아나운서는 16개가 상승해서 이제 떨어진 종목이 소수인데요. 저는 상승한 종목이 소수더라고요. 상승한 종목을 세니까 더 빨리 카운팅이 됐습니다. 한 7개의 종목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확실히 처음부터 보자면은 초반 종목들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부터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한 달 내내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뭐 아프리카 TV 김정현 아나운서, 김정현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사라라고 얘기했더니 제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도 좀 선배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다.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성우주린이도. 그러니까 선배한테 뭐 배울 거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히 저는 제 포트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되게 힘든 장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 장일 때는 교체 매매가 방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4월에 교체 매매가 너무 잦았어요. 마이너스를 보고 참지 못하고 바로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이랬던 게 역효과가 제대로 났던 것 같은데, 이 교체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황태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박스권 장세에서 교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세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장세가 눌렸을 때 그리고 올랐을 때에 대한 구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장세가 눌렸을 때는 교체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장세가 차라리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빨리 처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이제 포착을 해서 눌림이 있는 것을 공략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엇박자를 타게 되면 계속적으로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멘탈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장세를 고려해가면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체크해놨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동시 공략을 들어가야지,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 포트에서 종목들을 봤더니 아프리카 TV도 보면 아프리카 TV도 마이너스 7.77에서 제가 이제 뺐었는데, 생각해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만회할 구간이 한번 왔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이치한불은 그걸 넘어서 10몇 %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사실 민소 아나운서도 교체 매매를 잘했어요. 제가 더 많이 담았었어요. 저 아무래도 23종목.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교체 매매도 확실히 좀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이 있어야
제대로 포트에 대한 교체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뚜렷한 가치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관이 뭐였어요? 저 플러스 5% 올라가면 빼고 아. 마이너스 5% 되면은 기다렸다가 좀 오르면 빼고 이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금강철강 판 거거든요. 금강철강 5% 올라가서 저도 그거 따라했다가 야 금강철강은 바로 주워가시더니 그럼요. 저는 네. 7% 정도 먹고 빠졌는데 네. 70%까지 가더라고요. 네, 제 포트의 또 아픈 손가락이 금강철강이었습니다. 70% 올라가는 거를 4.93%만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제 포트에서 이번에 또 제 이번 오답 노트 중에 하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손절가 목표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최희진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최희진님께서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어제 바로 시청자 종목으로 한탑 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한탑 올라서 다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탑 저는 오늘 저가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10% 가깝게 수익률이 네, 올라왔습니다. 9% 넘게 먹었습니다. 네, 최희진님이 하나 더 얘기해 주셨던 게 바로 DNC 미디어. DNC 미디어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설정 안 해놔서 마이너스에 빠졌죠. 도로 팔았다는 네. 그런 아픈 추억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니저님들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괜히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다. 종목이 좋아도 목표가 손절가는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들의 참견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가만 한 달에서 도리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을 잘 듣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 포트에서 또 이제 막판 역전을 노렸던 게 원전 두 종목이었습니다. 원전만 느린 게 아니라 뭐 식품으로도 노렸고 원전으로도 그냥 급등을 노렸고 노렸죠, 네, 저는. 철강으로도 노렸고 다 노렸는데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르비텍도 있었고 한신기계도 있었는데 김민성 교수님의 한신기계가 또 이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자면은 원전이 이제 5월쯤에도 이 정책 수혜를 받아서 또 강하게 올라갈 건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장에서 좀 아쉽기도 했었어요. 네, 오늘 화장품이랑 원전이 좀 강하게 갔었는데 이제 섹터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화장품 쪽으로 너무 세게 수급이 붙으면서 원전 쪽이 반등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좀 흐름이 강하게는 못 갔던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원전 이제 좀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보고 들어간 건 맞는데 근데 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테마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막 고개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테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에너지화에 대한 전쟁이 지속이 될 거고 전기료도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이번에 좀 원전 에너지를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놓고 약간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는 원전은 앞으로 좀 지속성 있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 포트에서 또 김민성 교수님하고 얘기 나온 김에 코스모신 소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오늘도 5%또 강세 보여줬더라고요. 네. 코스모신 소재는 좀 이제 또 빠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시세 차익 매물이 그렇죠. 쏟아지면서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장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여기 다른 테마에 워낙 수급을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힘을 못 받고 당분간 좀 하락을 보여줬던 모습인데 제가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코스모 신소재가 끝이라서 정리를 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포트를 채우기 위해서 정리한 거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수급도 지금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갈 종목이 가는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5월에도 아마 코스모 신소재는 수급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좀 힘있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코스모신 소재 얘기를 한 김에 한번 향 5월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흥 SEC도 있었고 코스모신 소재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코인테크도 있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시장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황태희 교수님은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크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도 이제 증시가 올라왔을 때 증시를 견인하는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는 그런 타이밍은 언제인가를 봤을 때는 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으로도 1,150원에서 1,200원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인데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 5월 말부터 6월 중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성 교수님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뭐 코스모신 소재 얘기를 해주면서 좀 해주셨는데 네. 5월달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아무래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난 대시세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번 워낙 크게 올랐다가 이제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2차 전지는 이제 거기서 실적이 모멘텀이 받쳐지는 그러한 종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 간단하게 보면서 종목도 보고 2차 전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달려가기 위해서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어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태우 교수님, FOMC 네. 관련해서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저희가 대비할 대비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FOMC 이제 회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빅 스텝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상승된다는 건 당연한 이치고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할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번에 1분기 미국이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0.5%포인트, 0.5%죠. 네. 그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다시피 그 정도에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수가 없다라고는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저는 전망이 그리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잠시는 그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올 1월부터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봐주시는 것이 맞고 글로벌 자금 유동성에 대한 악화가 오기 때문에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횡보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횡보세가 이제 올해 상반기가 이제 상반기의 절반 이상이 이런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그렇죠. 향후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상반기를 보자면 이제 5월, 6월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상반기가 계속 좀 악재가 계속될까요? 저는 뭐 사실상 올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고 네.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노출이 됐고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5월 중으로 있어서는 증시 하단의 박스 국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권을 찾아가면서 6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기대하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9월까지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그러니까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 부분이 오면서 역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9월까지도 좀 힘든 흐름, 9월부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셨는데 일단 9월 얘기 나왔습니다. 김민성 교수님은 향후 이제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네. FOMC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국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장에서는 뭐 중국에서 봉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증시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중국의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까요, 5월? 아무래도 지금 우려감이 대표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게 있냐라는 식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될 거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최대 75bp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5월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과거처럼 최근에 3월처럼 이제 불확실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증시 반등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워낙 악재가 많고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힘을 못 받았는데 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해소되면서 올라갈 재료들도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힘든 재료들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잘 다져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도 이제 고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3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4분기부터는 여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제한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 결산이 나타나고 시장에 대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봤더니 진짜 부러운 게 중국하고 일본은 다음 주부터 한 열흘가량을 쉰대요. 네, 휴장이 노동의 절? 노동자의 네. 절? 그런 네. 것 때문에 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 못 그런데요. 봤습니다. 아, 부럽다 이러고 뉴스 껐거든요. 저희도 다음 주 하루 쉬긴 쉬잖아요. 네. 하루 하루지만. 쉽니다. 야, 어린이날. 목요일에 하루 쉬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사실 보세요. 엔저 현상 때문에 힘들죠. 중국은 뭐 지준율 내리고 있죠. 뭐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과 역행되는 흐름을 가져와서 항상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는데 이 두 나라가 열흘 가까이 쉬는 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별 상관은 없을까요? 황태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도움도 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해를 볼 것도 없고 평상시에 이제 저 증시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중국과 이제 대만에 대한 그런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지수라든지 상해 종합 지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등 국면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휴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겁먹을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국이 개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더 큰 상승률이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 김민성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오히려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상승을 막는 상황은 없을 거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안 좋을 거보다는 좋을 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잘 달려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갈 자리에서 바닥을 다졌는데 괜히 또 미증시가 또 뭐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이슈로 빠지고 뭐 중국도 빠지고 하다 보면은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는 그래도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됐을 때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는 희소식일 수 있겠다 싶은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그 섹터가 잘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품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었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섹터 보면 좋을 것, 화장품 제외하고 이 섹터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김민성 교수님? 지금 리오프닝 섹터 사실 워낙 많은데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나타나면서도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도 제대로 된 사이클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오를 자리에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2주 연장 반복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계속 반복했다 보니까 이번에 속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또 침체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얘기했던 우리가 예상대로 마스크까지 벗는 진정한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 해제가 되니까 이제 마스크 관련된 화장품 섹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여행이나 항공주 쪽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상품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리오프닝을 통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여행주라든지 항공 쪽도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 사이클을 아주 잘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하면서 타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저 들으려고 한 얘기죠. 그럼요. 네. 배운 게 있잖아요. 4월달 복습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 더 얘기해보면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리오프닝을 드디어 했습니다. 빨간불이 갔다. 예, 오늘 이제 기본충실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삼성전자 오늘 상승 보고 무거워도 가긴 가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4% 상승하는 거 거의 1년 넘게 본 적이 없는 흐름인데 삼성전자 이런 반등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잠깐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과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예측했던 거는 환율이 1265원에서 1275원까지 봤는데 딱 1275원을 터치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현재 환율에서는 사실상 크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환차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오늘 나온 이제 거래량 같은 거를 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저번 주에인가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62,000원대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4,500원까지 이제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면은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이런 거래량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맥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내지는 횡보 측면으로는 일단은 돌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지금 나올 확률은 적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봐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4%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일단 전망은 해주셨지만 네. 뭐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한번 국민 또 종목이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를 안 거쳐가신 분은 거의 없다 봐야죠. 저도 주식 처음 예. 시작할 때 삼성전자부터 샀거든요. 네, 그 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네. 네, 거기서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유치원 아니었나요? 아, 유치원 제가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네. 시장 이야기 해볼 게 더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마저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여기 방송에서는 못하니까 매니저님들을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태규 교수님은 샵 2034로 찾아보면 될까요? 네. 저는 샵 2034 황태규 눌러주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부터 이제 장문에 글을 남겼었는데 중국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까지 딱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이끌어내서 향후 올라갈 섹터들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5월 장세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5월 장도요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샵 2034로 황사부 네. 한번 해주시죠 같이.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부. 네. 황사부. 네, 황사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김민성 교수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10시 반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유튜브나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월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5월을 준비하는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제부터 네이버 밴드가 개설이 되면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테니 이제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 김민성 교수님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고요. 또 네이버 밴드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4월의 거래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힘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4월달 보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에 또 기분 좋은 날만 있길 바라면서 시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